안녕하세요. 창원에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 차인데요. 이 짧은 기간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원형 탈모가 생겼답니다. 어떤 이유로 제가 대머리로 가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아주 평범한 학창시절과 대학을 다녔고 운이 좋게 중견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감사하며 생활했어요. 한 우물을 파다 보니 제 위치는 팀장까지 올라 매우 만족하는 월급을 받았답니다. 모든 걸 다 만족하긴 하지만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게 조금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아직 젊다 생각했는데 부모님과 회사 상사들은 똑같이 장가 언제 가느냐며 잔소리를 심하게 했답니다. 결혼하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 저 또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회사 후배가 괜찮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팅을 제안해서 덥석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나이가 40에 가까워져 시집가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니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분을 느껴서 이 여자와 사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했더니 그녀 역시 저를 마음에 두었는지 바로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며칠 만에 다시 만나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저를 한 번도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고 배려와 이해를 많이 해주어서 이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귄 지 반년 만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어요. 사귄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따로 인사드리지 않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아내 측 가족들은 장모님과 결혼한 처형 둘, 그리고 예비 동서 2명이 나왔어요. 우리 막내 사위가 인물이 제일 좋네. 큰 사위랑 둘째 사위보다 잘생겼어. 아닙니다, 장모님. 형님들이 훨씬 훤칠하신데요. 겸손하네. 그럼 자네는 연봉이 얼마나 되나? 이런 말 꺼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사돈 괜찮죠? 저희 부모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목을 풀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 6천 정도 됩니다. 6천? 나이 40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진서방, 오서방, 자네들은 연봉이 얼마랬지? 그러자 동서들이 차례로 대답했는데 연봉이 각각 7천과 6,500이라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한숨을 길게 쉬며 다들 그저 그런 연봉을 받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기분 나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답니다. 저와 부모님은 얼굴이 붉어져서 뭐라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장모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정확히 알고 짚고 싶으신 것 같아 한편으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형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다들 장모님과 비슷했답니다. 내가 큰 처형이니까 말 놔도 되지, 박서방? 자네 신혼집은 어디로 하기로 했어? 아직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사는 아파트로 오는 게 어때? 장모님과 두 처형 부부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저는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의 대답을 했어요. 이미 다른 집에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어떡하죠? 계약금을 걸어봐야 얼마나 그렇겠어? 돈 1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우리랑 가깝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싫은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새 모녀가 저를 뚫어져라 보는 바람에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싫다뇨. 저는 아내만 좋다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동생이 조련을 잘 해놨네. 그럼 우리 아파트로 와. 우리는 식구들끼리 모임도 자주 하고 행사도 많이 하니까. 조련이라는 말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어른들과 아내 얼굴을 봐서 참았습니다. 이어지는 처형들의 질문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짜리냐, 입고 있는 정장 브랜드가 어디 거냐 등등 돈과 거칠애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형들 옆에 앉아있던 동서들은 힘이 쭉 빠진 낙타처럼 눈, 코, 입이 바닥으로 쳐져 있었어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올렸는데 두 사람 모두 고개만 끄덕이고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그러나 싶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선물이라도 하나씩 드리며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상견례 자리는 처식구들의 노골적인 돈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고 장모님과 처형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는 당분간은 아내와 둘이 보내고 싶어 처식구들을 피하려고 했는데 처형들이 사흘 만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제부 잘 있었나? 오, 인테리어 괜찮게 했네. 우리가 와서 불편한 건 아니지? 그렇게 물어봐서 누가 불편하다고 말할까요? 저도 당연히 억지로 웃으며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불편하다뇨. 처형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우리 막내는 어딨나? 네,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네요. 가서 깨울까요? 아니야. 자는 애를 뭐하러 건드려. 우리가 집 구경하는 동안 자네가 밥이나 시켜봐. 둘째야, 뭐 먹을래? 나는 초밥, 참치초밥. 제부 들었지? 초밥 스페셜로 시켜. 네, 알겠습니다. 처형, 그럼 집 구경하고 계세요? 주말에 느닷없이 쳐들어온 처형들 덕분에 아내와 꿀같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비싼 초밥까지 시켜주고 시끄러운 수다를 억지로 들어줘야 했답니다. 제부, 내일 모레 자네 둘째 처형 귀 빠진 날인 거 알아? 생일이셨어요? 처형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말보다 선물라는 게 좋아. 내 남편은 내 동생한테 샤넬백을 선물로 준다는데 자네는 뭘 해줄 건가? 네, 샤넬백이요? 저는 뭘 드려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내와 상의해서 좋은 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생일을 맞이할 둘째 처형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는 비싼 거야. 괜히 싼 거 사서 존내만해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알아서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처형. 그 순간 12만원짜리 참치초밥이 배달되어서 난감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 처형은 가족들에게 생일 선물로 뭘 받을지 한참을 수다 떨다가 집에서 나갔고 그때서야 아내가 깨어났답니다. 여보, 처형들 다녀갔어. 12만원짜리 점심을 먹고 말이야. 휴, 당신이랑 데이트하면서도 함께 그만한 돈을 쓴 적이 없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뭐? 지금 우리 언니들 뒷담화하는 거야? 12만원 쓴 게 그렇게 아까웠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둘째 처형 생일이 다가오는데 비싼 선물 사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 어머머, 저기 웃긴다. 우리 언니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지갑을 시원하게 열어야 정상 아닌가? 당신 같은 여자라니? 내가 못 오를 나무에 오르기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이나 나나 비슷하지 않아? 이 남자 보게? 아무리 착각이 자유라지만 거울을 안 보나 봐? 나랑 길을 나가봐. 남자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침을 질질 흘린다고. 어쨌든 우리 언니 생일에 큰형부가 샤넬백을 한다니까 당신은 다른 명품으로 해줘. 결혼 후 첫 행사인데 꿀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아내는 지금까지 봐왔던 수수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고 처형들과 똑같은 말투와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서 어떤 여자와 결혼한 건지 헷갈리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이틀 뒤 둘째 처형의 생일이 찾아왔고 모든 식구들이 처가에 모였습니다. 아직은 형님들과 어색해서 인사만 나누고 특별한 대화 없이 음식을 상에 나르고 가만히 앉아서 파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3단 케이크와 떡 케이크가 배달 왔고 상 위에 올려 초를 켜고 생일 축하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결혼식에서나 3단 케이크를 구경해봤지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었네요. 그리고 선물 증정식이 이어졌는데 큰형님은 예고된 대로 고가의 샤넬 신상 가방을 선물했고 둘째 형님은 저도 비싸서 쳐다도 못 본 애플 노트북을 선물하셨어요.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선물 가방을 건네드렸습니다. 어머, 루이비통이네. 설마 쇼핑백만 루이비통은 아니겠지? 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볼까? 사실 쇼핑백만 루이비통이 맞았습니다. 도저히 수백만원짜리 선물을 하고 싶지 않아서 30만원의 상당의 준 메이커 코트를 준비했죠. 내용물을 확인한 처형은 인상을 구기며 면박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부, 지금 나 조롱해? 껍데기는 루이비통인데 선물은 꼴랑 이 코트야? 코트를 산 곳에서 받아온 쇼핑백이 찢어져서
급한 대로 담아왔어요. 코트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부 같으면 마음에 들겠어? 일단 싸구려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라고. 자존심 상해. 저 아무리 그래도 선물한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형편이 되는 만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부, 돈을 아주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씀씀이가 그렇게 소박해서 어디다 쓰겠어?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통이 커야 한다고. 자네 형님들을 보고 좀 배워.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저 때문에 창피해서 면이 서지 않는다고 온갖 짜증을 부렸어요. 형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아주 난리였죠.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되돌릴 수 있다면 아내와 연애만 할 걸 하며 후회를 했네요. 그래도 전 어떻게든 아내와 처식구들에게 맞춰보기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렇게 처형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웃기는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둘째 처형의 인스타에 들어가 봤더니 형님들이 준 명품과 애플 노트북을 자랑하려고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준 코트는 어디에도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 집안 행사가 다가오면 목돈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2주 뒤 장모님이 친구분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며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은 즉슨 용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이었으니 눈치 있게 돈 봉투를 준비했답니다. 자기, 우리 엄마 여행 가는데 용돈 준비했지? 두둑하게 준비했어. 50만 원. 50만 원? 그걸로 안 돼. 50만 원 더 뽑아. 뭐? 100만 원이나 드리라고? 형님들도 용돈을 드릴 텐데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있을까? 지난번에 당신 때문에 망신당한 걸 만회해야 할 거 아니야. 언니들이 지금 날 얼마나 많이 비웃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오늘 식사비도 당신이 먼저 나서서 내도록 해. 용돈 100만 원에 호텔 레스토랑 식사비까지? 자기야, 내 월급이 얼마인데 하루에 그렇게 큰 돈을 써. 몰라. 오늘은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하니까 주머니 털어. 아내는 처형들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저에게 많은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혼부터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용돈을 100만 원으로 채웠고 식사 비용도 제가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윽고 호텔 레스토랑에 처식구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준비했어요. 형님들이 먼저 돈 봉투를 장모님에게 건네고 제가 이어서 드렸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돈 봉투를 가방에 넣지 않고 돈을 꺼내서 지폐를 세기 시작하셨어요.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큰 사위 100만 원, 둘째 사위 50만 원, 막내 사위 100만 원. 씁쓸하구만. 다 같이 200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뭐야 제부? 꼴랑 50만 원을 넣은 거야?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50만 원을 넣은 거야? 희진이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 작년에 엄마 여행 갈 때 50만 원씩 드렸었잖아. 그래서 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지. 비겁한 변명하지 마.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야. 너 얼마 전에 생일 선물 거하게 받아놓고 이게 뭐니? 오늘 식사 비용은 너랑 제부가 내도록 해. 저는 다행히 화살을 피할 수 있었지만 둘째 형님이 비난의 화살을 모두 맞게 되었습니다. 어서방, 실망이야?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다 떨리는구만. 어떻게 막내 사이보다 적게 줄 수가 있는지. 자, 밥 왔다. 다들 식사나 하자.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나가서 50만 원을 더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싸게 다녀와.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그래서 둘째 형님은 50만 원을 뽑아와서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앞으로 처식구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선을 긋기로 했어요. 하지만 주말만 되면 장모님이 처가에 집합하라는 단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위니 오라고 할 때마다 처가에 갔어요. 그런데 정작 처가에 들어가면 식사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출장 뷔페를 불렀네. 계산은 사위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라. 두 형님이 차렷하고 대답하더군요. 네, 장모님.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어가는 목소리로 네, 장모님 하고 대답했네요. 장모님은 주말마다 특식을 드셔야겠다며 최고급 요리를 집으로 주문해서 사위들에게 계산을 하게 하셨고 집안의 가구나 전자제품을 바꾸고 싶으면 사위들에게 명령하듯 사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형님들은 군대 대대장을 모시듯 장모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막내 사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된 것 같나? 네, 장모님, 당연히 그렇죠. 그래. 그럼 여기가 자네 집과 같으니 냉장고 좀 바꿔주게. 냉장고요? 멀쩡한 양문형 냉장고를 바꾸시게요? 아, 희경이 너, 네 남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엄마 미안해. 아직 적응을 못했나 봐. 여보, 우리 엄마한테 냉장고 한 대 사주는 게 아까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드리면 될 것을 냉장고가 멀쩡한 애 마늘을 따지고 있는 거야? 여보, 냉장고가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바로 결정을 어떻게 해? 조금만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나 진짜 쪽팔리게 이럴 거야? 엄마랑 언니들 그리고 형부들 앞에서 체면 안 서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사주기 싫으면 내 돈으로 사드리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아내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는지 헷갈릴 정도였답니다. 저는 싸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그냥 제가 냉장고를 사드리겠다고 억지로 말했어요. 그러자 장모님 표정이 밝게 되살아났고 분위기도 다시 화기애애하게 변했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에게 엄청 화를 내더군요. 당신 식구들 앞에서 그따위로 쪽팔림을 꼭 줘야겠어? 처음부터 엄마가 원하는 걸 사드리겠다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잖아. 여보, 당신하고 살수록 낯설어. 다른 여자랑 사는 기분이야. 연애할 때 그 소박하고 알뜰한 여자는 어디 가고 목돈을 아무렇지 않게 막 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처가에 잘하는 건 좋은데 정도가 있어야지. 이 인간아, 연애랑 결혼이랑 같아? 그리고 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주머니를 자주 열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 이깟일로 이혼이라니. 그럼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앞으로는 엄마랑 언니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형부들한테 뒤처지면 안 돼. 형부들보다 돈 잘 쓰고 싹싹하게 지내란 말이야. 내 남편이 초라한 거 보기 싫으니까. 저는 아내에게 반기를 들면 계속해서 싸움만 될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최신형 냉장고를 24개월 할부로 사서 장모님 댁에 드렸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등을 툭툭 치시며 우리 막내 사위가 최고네. 다른 사위들보다 훨씬 낫다고. 앞으로 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자네 얼굴을 떠올리겠네. 고마워 박서방, 아니 우리 아들. 하고 징그럽게 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처형 둘이 언짢은 표정으로 보더군요. 자기 남편들보다 예쁨을 받아서 기분이 나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변함없이 처가에 다시 갔더니 소파가 최고급으로 바뀌어 있었고 거실 벽을 가득 메울 거대한 텔레비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형님들에게 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 고마워 하며 눈웃음을 치고 있었고 처형들은 만족했는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아내는 구석에서 질투라도 났는지 콧방귀를 끼며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독재자에게 사랑받으려는 추종자들처럼 보였다니까요. 처가의 행사가 왜 이리 많은지 매주 괴로웠습니다. 이번에는 큰 조카 생일이라고 큰 처형 집에 모두 모여 파티를 했답니다. 이번에도 3단 케이크와 출장 뷔페를 불러 사위들의 주머니를 싹 털어갔어요. 저는 처형의 명령대로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그나마 100만 원이 넘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그렇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번 돈을 처가에 쏘아붙듯이 써댔더니 돈을 모으기는커녕 신혼집 대출 원금을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처럼 형님들과 경쟁하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사위가 되기 2년 전 팔순잔치를 크게 열었는데 형님들이 금두꺼비와 골드바를 각각 선물하더라고요.